자, 그 다음에 수화열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멘트가 물과 혼합하면은 수화하여 열이 발생하는데 이 수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을 수화열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야기할 때 수화열이 높으면 좋은 게 뭐였습니까? 빨리 굳는다는 거. 안 좋은 점은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 수축에 의해서.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화열이 내부의 콘크리트의 온도를 이제 상승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중 콘크리트가 있고, 그죠? 한중 콘크리트가 있고, 한중 콘크리트는 겨울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한중 콘크리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여름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죠. 서중 콘크리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중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수화열이 높으면 유리하겠죠. 그죠? 그러나 서중 콘크리트, 즉 여름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또는 댐이 있죠. 댐은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큽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매스, 큰 덩어리라는 이야기죠. MASS, 그죠? 그래서 매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수화열이 높으면 내부의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에는 온도가 높아요. 자, 내부에는 온도가 높고 외부에는 온도가 낮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탓을 했는데, 그래서 콘크리트 이렇게 탓을 했다고 합시다. 자, 내부에는 온도가 높은데 외부에는 어떻게 돼요? 대기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는 빨리 식습니다. 빨리 식습니다. 여기는 빨리 식습니다. 내부에는 아직 안 식어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팽창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부에는 아직 수축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외부는 수축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균열이. 이게 이제 건조 수축에 의해서 또는 열 변화에 의해서 수축을 하는 겁니다. 자, 건조 수축은 내부에 있던 물이 날아가면서 밖에 있는 물은 날아갈 것이고 증발을 할 것이고 안에 있는 물은 아직 증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도 이제 균열이 발생할 거고, 온도가 밖에 있는 온도는 내려갔었는데 아직 안에 있는 온도는 안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역시 수축을 하겠죠. 자, 그렇게 수축하면서 균열이 발생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화열이 높으면 이와 같은 매스 콘크리트라든지 여름에 치는 서중 콘크리트일 때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수화 쭉 한번 보고, 자, 참고로 수화열이 되겠습니다. 자, 수화열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표 2의 7을 간단히 보면, 자, 이거는 시멘트 아까 조성 화물의 발열량이 나오죠. 자, 2일부터 360일, 그 1년까지의 발열량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죠? 조성 화물의 발열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3자 들어가는 규산 삼석회나 알미산 삼석회는 굉장히 초기에 온도가 높게 발생하더라, 수화열이 높더라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 규산 2석회나 알민산 철 4석회는 그렇게 온도가 높지 않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의 붕화,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죠. 자, 시멘트는 저장 중에 공기하고 접촉을 하면은 공기 중의 수분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합니다. 흡수하면서 가벼운 수화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뭐라 한다? 아까 풍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풍화가 되면은 뭐가 안 좋으냐? 자, 강열 감량이 증가한다. 우리 앞에서 강열 감량은 낮은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풍화가 되면 강열 감량이 증가되고 비중이 떨어진다.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 공부를 했죠.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무게 개념이죠. 무게 개념인데 이 그 풍화가 되면서 뭉치다 보면은 이게 엉성하게 뭉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비중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단위 무게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비중은 어떤 물체의 단위 중량 나누기 물의 단위 중량이 비중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내부에 풍화가 되면서 비중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풍화가 되면은 응결이 지연된다.
자, 이런 이제 안 좋은 점이 있고, 역시 연결이 지연되다 보면은 강도의 발현이 저하된다. 강도의 발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압축 강도라든지 이런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강도가 천천히 나온다. 즉 지연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지연이 문제가 아니고 100% 강도가 안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원래 나와야 될 강도의 60%밖에 안 나올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강도 비교해 놨죠. 이겁니다. 자, 미풍화 시멘트, 그 다음에 풍화 시멘트 A, B, C, D 강열 감량이 낮은 게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강열 감량이 높아지면은 점점 풍화가 되어서 안 좋은 시멘트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때 강도의 비교를 보면은 이와 같이 재령 3일, 7일,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풍화 시멘트를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의 그 강도 비를 이와 같이 나타내 놨습니다. 자, 휨 강도비가 있고 압축 강도비가 있습니다. 자, 휨 강도비, 자,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휨 강도는 말 그대로 휘었을 때의 강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 요렇게 된 놈을 가로 세로 5cm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5cm 5cm의 높이 길이가 15cm 정도 되게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받칩니다. 받친 다음에 위에서 탁 눌러. 그럼 이거는 파괴가 되겠죠. 어떻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균열이 가면서 파괴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휨이죠. 이게 휨. 휨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휨에 대해서 파괴했을 때 그 강도를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 식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휨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압축 강도. 압축 강도는 뭡니까? 뭐 간단하게 압축이죠. 압축. 자, 역시 이건 또 정육면체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5cm, 5cm, 5cm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누릅니다. 하중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파괴가. 아까는 이렇게 휘어져서 파괴되는 것이고, 이번에는 완전히 눌러져 가지고 깨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완전히 탁 동강이 납니다. 가루가 되겠죠. 계속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 있죠. 시그마 이꼴 A분의 P. 자, 휨 강도는 제가 안 적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알려드려야 됩니다. 좀 복잡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런데 이건 아주 간단하죠. A분의 P 하면 됩니다. A는 뭐 알다시피 면적이죠. 그죠? 면적. P는 눌렀을 때 파괴될 때의 힘, 하중. 자, 이게 P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이와 같이 풍화를 많이 되고 나니까 강도비가 100일 때 60 정도 되더라는 이야기죠. 60, 58,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축. 아까 얘기했죠? 건조에 의해서 수축을 합니다. 또는 온도에 의해서도 수축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경화한 시멘트 풀은 건조시키면 시멘트 계열의 주위에 있는 미세한 모세관 속의 수분이 증발하며 모세관 수의 표면 장력이 커지게 되어서 수축을 하고, 반대로 습도가 커지면 모세관이 물을 흡수해서 표면 장력이 작아지면서 팽창한다. 자, 그래서 물이 사라진다. 즉 건조한다. 건조하면은 이게 수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도에 의해서도 역시 수축을 하겠죠. 자, 조선 강물의 수축율이 쭉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멘트의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의 비중은 우리 KS 규정에, 즉 한국 산업 규격에 3.05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멘트의 비중이 나빠질 경우에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에 나빠지는가? 클링커의 소성이 불충분할 때, 자, 클링커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시멘트를 만들 때 뭐 점토하고 뭐하고 넣어가지고 태운다 그랬죠. 소성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클링커가 소성을 시켰는데 불충분하게 소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비중이 떨어지겠다. 그런 얘기고, 혼합물이 섞여 있다. 그럼 당연히 비중이 떨어집니다.
시멘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풍화되었다. 그럼 역시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장 기간이 길어졌다. 역시 시멘트의 비중이 작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와있죠. 실리카, 그죠? 산화철 이런 게 많으면 비중이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석회죠. 석고, 그 다음에 알루미나, 자, 이런 게 많으면 비중이 작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중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중 시험을 원래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해보기 좀 어렵죠. 그 시멘트를 광유라고 하는 어떤 기름이 있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고, 어떤 용기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용기가 있다 칩시다.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약간 볼록합니다. 여기에다가 시멘트를 64g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높이만큼 또 광유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눈금을 읽어가지고 얼마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얘가 비중이 얼마쯤 된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시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시험을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 우리 실험실에 항상 그 장비하고 다 있으니까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의 분말도, 아까 우리 분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시멘트 입자의 크기 정도를 분말도 또는 비표면적으로 나타내며 시멘트 입자가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크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미세할수록 분말도가 크다. 그럴수록 이게 경화가 잘 된다 그랬죠. 그죠? 수화도 잘 되고, 왜?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과 혼합 시에 접촉 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수화작용이 빠르다 그랬고, 수화작용이 빠르면 초기 강도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도 정진율이 높다. 그 다음에 블리딩이 적고 워커블한 콘크리트가 얻어진다. 자, 블리딩. 자, 갈 길이 멀지만 또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죠. 자,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습니다. 그럼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자갈 모래를 굵은 골재, 장골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물도 넣죠. 그죠? 그래서 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다 타설을 하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콘크리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굵은 골재, 장골재, 시멘트, 물, 또 뭐 있죠? 어떤 불순물도 있겠죠. 쉽게 하면은 흙가루, 그죠? 점토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콘크리트를 타설 해가지고 하는 사이에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콘크리트가 점점 침하를 합니다. 조금씩. 자, 침하는 뭐죠? 아래쪽으로 점점 면적이 줄어든다. 꺼진다고 할까요? 자, 그걸 우리가 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안에 있었던 물 있죠. 물이 위로 쫙 올라오면서 공기도 같이 올라옵니다. 공기가 쫙 위로 올라오죠. 자, 올라오면서 쭉 올라옵니다. 어떤 거는 올라오다 보면은 이 골재 밑에 갇혀서 못 올라오는 놈도 있을 거고, 어떤 놈은 끝까지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올라와 가지고 뭔가 하얀 막이 생깁니다. 위에 하얀 막이 생깁니다. 이 막에는 뭐 시멘트 가루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불순물 가루도 있을 거고, 뭐 점토 가루도 있을 거고, 많은 가루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올라오는 현상, 이거를 블리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블리딩. 그 다음에 올라와서 위에 어떤 하얀 가루가 맺힌 거를 우리가 레이턴스라 그럽니다. 나중에 또 나올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그래서 블리딩은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블리딩, 위에 올라와서 하얗게 가루가 막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거를 레이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커블한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 워커가 뭡니까? 일하다 이런 뜻이죠. 일하기 쉽다. 즉 얘가 잘 비벼진다. 뭐 그렇게 유동성이 좋고 잘 비벼진다. 이게 우리가 워커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아주 입자가 분말도가 높다. 아주 가루가
아주 미세하다. 그러면 쉽게 하면 콘크리트 잘 비벼진다는 이야기죠. 워커블한 콘크리트가 얻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분말도가 좋으면 색이 밝게 되고, 색이 밝게 된다는 이야기죠. 분말도가 큰 시멘트는 분말도가 색이 밝게 되고 비중이 무거워집니다. 비중이 무거워집니다. 분말도가 크면은. 자, 그 다음에 풍화하기 쉽고 건조 수칙이 커져서 균열하기 쉽더라. 균열이 발생하기가 쉽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분말도가 크니까 풍화하기가 쉽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면 이제 분말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자, 브레인의 공기 투과 장치라고 하는 이런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표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자, 그런 시험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콘크리트의 시멘트의 분말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멘트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가 경화 중에 최적이 팽창하여 팽창균열이나 휨 등이 생기는 정도. 안정성이 높다, 좋다 하는 이야기는 팽창균열이 안 생기는 거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안정성이라 그러고, 자, 이것도 역시 시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그 케이스 규정에 보면 팽창도 시험 방법이라고 해서 안전성을 실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